이정호는 72이었어요.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2층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어서 정호는 거기서 채소를 키우며 지냈어요.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어요. 큰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딸 지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늘 빠듯하게 살았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어느 날부터 정호는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안부보다 집 이야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아버지 건강은 어떤지보다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장은 정리했는지, 유언장은 써뒀는지 물었어요. 특히 큰아들 며느리 수정은 노골적이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방마다 둘러보며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재개발 소문도 있다고,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딸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가 전부 가져갈까봐 불안해하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정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아프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할까? 아니면 재산부터 챙길까? 그날 밤 정호는 결심했어요. 치매에 걸린 척 해보기로요. 가족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치매 증상을 찾아봤어요. 기억력 감퇴, 시간과 장소 혼동, 반복 질문, 성격 변화. 정호는 메모를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부터 정호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려 하고 약속을 깜빡했어요. 이웃 할머니와 약속한 시간에 안 나가고 약 먹는 시간을 틀리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 척했죠. 처음 며칠은 자식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호는 점점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며느리 수정과 함께였죠. 아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집이 좀 어질러져 있네요. 혼자 계시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정호는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와 물었죠.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정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아침에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수정이 부엌을 확인하더니 돌아와 속삭였어요. 설거지가 안 되어 있어요. 어제 드신 것 같은데.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요즘 좀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호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월요일인가?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 그래. 요즘 날짜가 헷갈리네. 민수와 수정은 거실 구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호의 귀에는 다 들렸죠. 이러다 진짜 큰일 나기 전에 재산 정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판단력 없다고 인정되면 복잡해져요. 그래,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동생한테 뺏기기 전에.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귀는 활짝 열어놨죠.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며칠 후 딸 지수가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대화는 금방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아버지, 오빠가 병원 가보시라고 했다면서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버지, 혹시 나중에 잘못되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빠한테만 다 넘어가는 건 아니죠?
정호는 일부러 딸을 빤히 쳐다보다가 물었어요. 너는 몇 살이었지? 30? 40? 딸은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나 몰라보는 거예요? 나야, 지수야. 당신 딸이에요. 정호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아, 지수. 그래, 지수. 요즘 사람들 얼굴이 자꾸 헷갈리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오빠 아버지 상태 심각한 것 같아. 나도 못 알아보셔. 빨리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후견인 절차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문제 생기기 전에. 지수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치매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요.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만 천천히 마셨어요. 일부러 손을 떨리게 하면서요. 그날 저녁 정호는 자식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방 안에서 다 들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놨거든요. 아버지 집은 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나는 매주 들러서 확인할 수 있잖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내가 프리랜서라고 무시하는 거야? 말로만 그렇지. 결국 오빠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모르고. 너는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버지 재산을 내가 관리하면 다 날릴 거야.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재산을 두고 싸우는 낯선 사람들 같았죠. 정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어요. 진짜 진심을 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틀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기억이 흐릿하네. 내 어머니가 알고 있었는데. 수정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정우는 일부러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랬던가. 언제 돌아가셨더라? 민수는 심각한 얼굴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수정은 남편의 팔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다 들렸죠. 지금 상태 보면 진짜 위험해. 빨리 후견인 지정해야 해. 법원에 신청하면 며칠 안 걸려. 맞아. 그런데 아버지가 혹시 동생한테 재산 넘기면 어떡하지? 동생이 계속 아버지한테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한다니까. 아버지가 정신 온전할 때 명예 이전을 해야 해. 정호는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걱정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호는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이웃들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정호 씨,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어제 갔다 왔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옆집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그날 저녁 급하게 집으로 왔죠. 아버지, 이웃분이 연락 주셨는데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아버지. 제대로 검사 받아야 해요. 치매면 빨리 치료 시작해야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민수는 정호를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호는 의사 앞에서도 연기를 계속했어요. 날짜를 틀리고 간단한 계산을 못하고 방금 전 말을 기억 못하는 척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따로 불렀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치매 가능성이 있대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호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며칠 후 민수가 요양원 브로셔를 여러 장 들고 왔어요. 수정도 함께였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건 이제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있대요. 정호는 브로셔를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깨끗한 시설 사진들이 보였죠. 하지만 그건 정호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도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면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걱정 덜고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집을 판다고? 수정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네,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은 비어 있을 텐데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집 걱정, 밥 걱정 안 하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정호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아버지가 아니라 짐으로 팔아야 할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정호는 모든 재산 서류를 꺼내 펼쳐놨어요.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5개, 토지 문서 3장, 주식 계좌까지. 총 재산이 10억은 넘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흘 후 딸 지수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오빠가 요양원 얘기 꺼냈다면서요? 집도 팔자고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형 말대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구나. 지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오빠는 집 팔아서 돈 챙기려는 거예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요. 정호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너도 돈 이야기구나. 지수는 잠깐 침묵하다가 결국 터뜨렸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하고 월세도 밀렸어요. 근데 오빠는 강남 아파트에 차도 있고 여유 있잖아요. 그런 오빠가 아버지 재산까지 다 가져가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정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두 자식 모두 자신이 아니라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데 안 보내고 제가 직접 돌볼게요. 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내가 정말 나를 돌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호는 쓴 미소를 지었어요. 너도 결국 돈이구나.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너무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집을 나갔어요. 정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요. 더 이상 이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호는 두 자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오라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민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죠. 곧이어 지수도 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호는 천천히 2층에서 내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걸음걸이가 똑바로 있었어요. 말투도 또렷했죠. 앉아라, 둘 다. 민수와 지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죠. 정호는 그들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 기억이 아주 선명하다. 민수가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좋으세요? 정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호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토지 문서, 주식 계좌. 민수와 지수는 숨을 죽이고 서류를 바라봤어요. 정호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일부러 치매인 척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치매에 걸린 척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병원도 모시고 갔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가자마자 너희가 한 말이 뭐였지? 후견인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 내 건강이 아니라 재산부터 걱정했잖아. 수정까지 데려온 이유도, 요양원 브로셔를 가져온 이유도 다 알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한 거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호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 형이 재산을 가져갈까봐 걱정했지. 그래서 나한테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어. 지수는 바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정호는 서류를 다시 모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었어. 팔아서 나눠 가질 재산이었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해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걱정해서. 정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내 방문 밖에서 한 대화, 전화 통화 다 들었어. 녹음도 했어.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정호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수와 수정이 대화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빨리 명예 이전을 해야 해. 동생한테 뺏기기 전에.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빠가 다 가져가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정호는 녹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한다. 이 집도 통장도 토지도 주식도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한 푼도 너희 손에 안 넘어간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호는 두 자식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진짜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다. 그때까지는 재산 이야기 꺼내지 마라.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나는 피곤하다. 두 자식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차에 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정호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 지수는 연락이 뜸했어요. 아마 창피해서 혹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였겠죠. 정호는 그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옆집 박 할머니는 여전히 반찬을 갖다 줬어요. 시장 생선 가게 주인은 싱싱한 생선을 챙겨줬고요.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정호는 깨달았어요. 혈연이 반드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은 함께 보낸 시간이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요. 어느 봄날 오후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정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딸 지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고요.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와 반찬통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그리고 깍두기도요. 정호는 반찬통을 바라봤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생각 안 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지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어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오빠한테 지는 게 싫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앞으로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딸로써요. 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증명해봐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매주 올게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아무 조건 없이요. 정호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재산 이야기가 없었어요. 명예 이야기도 유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심만 있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자. 내가 끓여온 된장찌개 맛이나 보고.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밥 차릴게요. 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렸어요. 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지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한테도 연락해 볼까요? 같이 화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형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시간이 필요해.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지수가 설거지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정우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와라. 같이 밥 먹자.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꼭 올게요. 문이 닫히고 정호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 명은 진심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두 달이 더 지났어요. 지수는 약속대로 매주 왔어요. 반찬을 가져오고 같이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수정은 없었죠. 정호는 거실에서 민수를 맞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일어나거라.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봤어요. 제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정호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일어나서 앉아라. 민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호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내가 반성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아직 믿기는 어렵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럼 지수처럼 해봐라.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라. 재산 이야기 말고 그냥 아버지 아들로서.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수와 민수가 같은 날 온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정호는 두 자식을 불러 모았어요. 지수와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앉았어요. 정호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너희 둘 다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 재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나를 찾아왔어. 그게 고마웠다. 지수와 민수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재산은 여전히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해준다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제 재산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진짜 가족이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식사 후 정호는 두 자식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외로웠다. 너희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외로웠어. 그래서 치매인 척한 거다.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지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자주 올게요, 아버지. 주말마다 올게요. 정호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밤 두 자식이 돌아간 후 정호는 혼자 마당에 나왔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정호는 생각했어요. 한 달간의 연극은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의 진심을 확인했고 자식들도 반성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아 보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수와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돌아가며 아버지를 찾아왔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는 마당에 채소를 심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과 진짜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지수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했죠. 정호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지수는 행복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이 사람은 진짜예요. 제 돈이 아니라 저를 봐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재산 자랑을 하지 않았고 동생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형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어느 겨울날 정호는 두 자식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진짜 늙기 전에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두 사람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둘 다 똑같이 나눠줄 거다. 공평하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아버지? 정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게 조건이다. 지수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아버지. 정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봄이 왔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폈어요. 정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꽃을 바라봤어요. 지수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민수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호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어요. 치매 연극은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가족의 진심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엔 가치 있다는 걸요. 정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너희 둘. 지수와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어요. 마당에는 매화 향기가 가득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